올해는 드라기 냥시에서 용축제를 열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포스터를 하나 보여주었어요. 시장님이 주최하는 경진대회 포스터였어요. 맨 아래 깨알 같은 글씨로 참가 자격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참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카미유가 질문했어요. 그래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대회는 어른만 참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운동장에서 멋지고 커다란 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이 마음에 들었어요. 용을 만드는 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용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잘 따라 주어야겠지요? 금요일에 선생님은 우리에게 각자 용을 한 마리씩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전부 칠판에 붙이고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서 우리들 그림을 모두 조금씩 닮은 큰 용을 그렸어요. 선생님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각자 집에서 재미난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 물건들로 우리들의 용을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말을 마치자 종이 울렸어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두 번째 금요일 오후가 되자 우리는 용을 만들 생각에 몹시 들떴어요. 운동장에 선생님이 공구 상자와 널빤지 몇 장과 어릴 때 쓰던 2층 침대를 가져다 놓았어요. 그걸로 용의 뼈대를 만들 거예요. 스테파는 먼지떨이를 가져왔어요. 뱅상은 오리발을 준비했고요. 클레망티는 아빠가 따준 커다란 바나나 잎을 챙겨왔어요. 이걸로 날개를 만들면 돼. 클레망틴이 설명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금요일마다 조립하고 자르고 붙이고 꿰매고 그리고 색칠하고 장식하고 손질해서 마침내 훌륭한 용을 만들었어요. 대회에 나오는 용들만큼 멋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들의 용이었어요. 저녁 뉴스에 대회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어떤 일본인 영재가 로봇 용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노르웨이 조각가들이 얼음으로 용을 조각해서 출품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축제 횡령은 굉장한 구경거리가 될 텐데 우리 용이 참가할 수 없다니 몹시 안타까웠어요. 7번째 금요일, 드디어 우리들의 용을 완성했어요. 우리는 용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모셔왔지요. 교장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용을 한껏 칭찬해 주었어요. 아주 멋진 용이군요. 사진사를 불러서 기념사진을 남깁시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그 다음에 전부 부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용은 위험해요. 게다가 학교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애들 장난 같아 보일 겁니다. 어휴, 이게 뭐예요?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부숴야 한다니 정말이지 실망이에요. 다음 월요일에는 다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용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지요. 사진사님이 용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었고 선생님이 사진을 교실에 걸어두었어요. 바로 그날 저녁 선생님이 우리들의 멋진 용을 해체했어요. 모험은 끝났고 운동장은 평소 모습을 되찾았지만 이상하게 텅 비어 보였어요. 하루하루가 흘러 용축제 전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용이 그리웠지만 성대한 축제 행렬은 꼭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선생님이 학급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은 용축제를 보러 오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일이 생겼대요. 레미와 클레망스는 반 전체에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는 잘 지켜보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용들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 용들은 정말 우리 용보다 멋질까요? 축제 날이 왔어요.
날씨도 화창해 시민들이 드라기냥 시내 중앙으로 따라 모여들었어요. 길 끝에 마련된 단상에서 시장님이 행사를 주관했어요. 우리 반도 모두 모였지요. 알렉시아, 레오, 시도니도 왔어요. 클레르는 스케치북을 심어온 어린이용 사진기를 가져왔고 앙투아는 아빠의 디지털 카메라를 빌려왔어요. 우리는 울타리에 반짝 붙어 섰지요. 특별한 용 6마리가 나온대요. 축구 한 방이 공식적인 대회 개막을 알렸어요. 펑! 성대한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용이 등장했어요. 풍선 장인 가족이 제작한 커다란 용이었어요. 풍선 용은 익살스러운 모습에 거죽은 광이 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휙 불어와 용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어요.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풍선 용은 점점 높이 날아올라 끝내 하늘에서 아주 작은 점이 되었어요. 사장님이 그 용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용이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아주 즐거워했어요. 두 번째 용이 폭죽을 터뜨리며 등장했어요. 펑펑 폭죽 소리와 함께 종이로 만든 중국 용이 길을 따라 넘실넘실 신나게 나아갔어요. 사방에서 화약 냄새가 났어요. 저런 불씨 하나가 꼬리에 뭉겨 붙더니 용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앙투안이 진짜 기자처럼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용을 들고 행진하던 사람들은 사장님 앞까지 가려고 달리기 시작했지만 단상 앞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용은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다음 용을 보고 모두들 놀라 눈을 떼지 못했어요. 생물학자들이 만든 용이었어요. 여러 동물의 유전자를 재조합했다는데 무엇보다 그 용은 진짜 살아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으니 그 용은 아주 작았어요. 사장님은 당황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지만 미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네 번째 용이 등장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의 놀랍고도 위풍당당한 용이었지요. 얼음을 조각해서 만들었다는 바로 그 용이었지요. 용이 우리 앞을 지날 때 차가운 공기가 훅 밀려왔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드라기냥 날씨가 오슬로보다 덥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얼음용은 행진하면서 슬슬 녹아내렸어요. 얼음용은 점점 작아지다가 시장님 발치까지 갔을 때는 작은 얼음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장님은 노발대발 화가 났어요. 대체 나는 언제쯤 제대로 된 용을 볼 수 있는 거요? 다행히 확성기에서 다섯 번째 용이 등장한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안내에서는 어떤 아프리카 부자가 주문했다는 내용만 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용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무언가가 떠오르랄 말락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잘 생각나지 않았고 그러다 갑자기 툭 용꼬리가 떨어지더니 다음에는 날개가 발이 머리가 단장 앞에 등장한 것은 몹시 어색해 보이는 코끼리였어요. 지금 누굴 놀리는 겁니까? 시장님은 불고락푸르락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일본의 로봇 용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는 만화에 나오는 용이랑 비슷한지 보려고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로봇 용은 정말 무시무시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쿵쿵 울렸어요. 그런데 벼랑간 용이 말을 안 듣는가 싶더니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르릉 과르릉 소리와 함께 철판에서 불꽃이 팍팍 튀자 드라기냥 시민들은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우리도 무서웠지만 그 장면을 똑똑히 봐두어야 했어요. 나중에 선생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몇 분 뒤 로봇용의 퓨즈가 나갔는지 용은 움직이지 않다가 오래된 해골처럼 땅바닥 위로 팍 쓰러졌어요. 로봇용의 마지막 날이었고 시장님은 실망했어요. 로봇용 때문에 시 전체에 전기가 나갔어요. 이제 확성기도 작동하지 않았고 축제는 이것으로 끝이었어요. 시장님이 소리쳤어요. 다 끝났어. 드라기냥의 용은 없는 것으로 해야겠군. 시장님이 한탄하는 사이 사람들이 와르르 박수를 치며 숨이 넘어가도록 웃기 시작했어요. 용이 또 하나 등장했어요. 모두들 웃으며 반겼지만 참가 명단에는 없는 용이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후보를 보려고 한껏 몸을 내밀었어요. 그 용을 보고 우리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의 용이었어요. 자전거 위에 용을 설치하고 선생님이 그 속에서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갔지요. 선생님은 남몰래 용을 개조한 거예요. 우리 용은 날개를 퍼덕거리고 꼬리를 휘젓고 비눗방울까지 뿜어냈어요. 우리 용은 정말 특별했고 아주 참신했어요. 애들 장난 같아 보일지 몰라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우리 용을 좋아했어요. 힘차게 박수갈채를 보내며 반짝이는 색종이 조각을 뿌렸어요. 마침내 우리들의 용이 시장님 앞에 섰어요. 시장님은 이 이상한 물건을 마주하고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단숨에 더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이 외쳤어요. 친애하는 드라기냥 시민 여러분, 드라기냥의 새로운 용을 소개합니다. 시장님은 나무망치를 땅땅 내리쳤고 선생님에게 단상으로 올라와 우승 메달을 받으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용을 함께 만든 학생 모두를 불렀어요. 바로 우리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모두 울타리를 뛰어넘어 단상 밑으로 달려갔어요. 시장님은 뜻밖에도 반 전체에게 시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시민들이 우리에게 환호하며 갈채를 보냈어요. 우리 부모님들, 상인들, 그리고 드라기냥의 모든 아이들도요. 오늘 우리 용이 시립박물관 로비에 전시되었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구경하러 왔어요. 아이들은 용 속에 들어가 작동해 볼 수도 있었어요. 우리 용은 드라기냥시의 상징이 되었지요. 신문마다 우리 반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유명해졌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교실로 찾아와 우리를 칭찬했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을 만들어서 운동장을 장식해보면 어떠냐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 표정이 아주 볼만했어요. 하고 끝났어요. 오늘은 우리들의 특별한 축제라는 책을 엄마와 함께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그럼 안녕!